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가 생겼다. 이게 웬 떡이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그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탄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그 차량을 가로막아서 네. 그 운전자를 구조한 의인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대체 이 의인이 누굽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의 모습인데요. 지금 빨간색 승용차가 지금 중앙 분리대를 한참 동안 긁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네. 이를 본 다른 운전자, 지금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부딪혀서 이 차량, 빨간색 차량 멈춰 세우고 이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영상이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그랬었죠. 됐었습니다. 네. 저기 지금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 도대체 누구냐 찾아달라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 의인을 찾았습니다. 네. 저 의인의 이름은 한영탁 씨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차량이 좀 훼손이 됐었거든요. 그랬겠죠. 뭐 범퍼가 네. 부딪히고 뭐 찌그러지고 네. 뭐 비상 깜빡이 등이 깨졌다고 하는데 네. 저 운전기사 말로는 이 차량에 지금 보험 사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선물이 나타납니다. 네. 저 해당 차량의 제조사 측에서 네. 이 운전자 저 의인에게 저희가 새 차를 직접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그 애초에는 중간 과정이 하나 있어요. 저 상황이 보고 이제 이 인터넷상의 기사가 화제가 되니까 해당 업체 측에서요. 그냥 얘기할게요. 현대차입니다, 저게. 현대차 측에서 저 앞서는 범퍼도 찌그러지고 비상등 그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영탁 씨가 크게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괜찮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현대차에서요. 야,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요. 2천만 원짜리 그냥 차를 하나 드릴게요. 그랬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건 물론 한영탁 씨를 제가 욕되게 하는 표현이라서 제가 삼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야, 이거 웬 떡이냐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영탁 씨 자체가요. 네. 지금 저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네네. 아마 저라도 네. 그 달리는 고속도로 상에서 앞차가 저런 형태로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앞질러 가서 저걸 내 차로 부딪혀서 막아줘야지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하. 네, 저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런 분이 뭐 저 범버 좀 깨지고 그런 거 보상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진심으로 됐다. 그러니까요.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수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또 뭐 현대차에서는 네. 수리비 준다고 했다가 네. 사소한 거라 안 받는다고 하는 네. 거고 엄청 감동을 받아서 새 차를 이제 주겠다. 네.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일이죠. 좋은 네. 일인데 이번 기회에 뭐 의인과 더불어서 현대차도 네. 뭐라 그럴까요? 브랜드 가치가 네. 한 단계 업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영탁 씨의 좋은 뜻을 칭찬해도 이 부족할 판에 제가 속물근성을 보여 정말 시청자분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거는 드립니다. 좋은 맞아요. 거예요. 좋은 정말로, 일입니다. 정말로 이건 제가 좋은 속물근성 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이런 긴급 상황에서 네. 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네네. 사회가 보상해 줄 수 있어. 네. 지금 내가 뭐 돈이 없고 궁해서 내 차 이거 생계수단인데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지? 저 차를 내가 끼어들어서 막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속물과 의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민이 많단 말입니다. 네네. 뭐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차가 보상된다면 나는 이게 아끼지 않아도 되겠지. 네. 그래서 아하. 이게 사실은 현대차라는 기업이 아니고요. 네. 사회와 국가 나가서 우리 공동체가 네. 의인에게는 응당 보상을 해주는. 네. 근데 저분은 아주 이타적인 게 네. 속물이 절대 아니신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 내 차 파손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한 일이니까 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럼 저분은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게 그 네. 말에서 다 드러났어요. 아하. 그런데 뭔가 이 선물이 주어지는 것, 네. 저는 그거 뭐 우리가 뭐라 할 거 아니라고 아니 근데요. 봅니다. 아니 차가 부서지는데 누가 물어줘서 나 해도 그렇게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을 수도 있는데 했다는데 네. 우리가 좀 맞춰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네네. 이 현대차가 지금 우리가 벌써 현대차라는 이름 몇 번 얘기하나요? 이런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차를 똑같은 거 주지 말고 더 비싼 차를 줘야지. 요즘에 광고 찍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용한상 뭐 이게 광고비 몇 억 주고 찍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큰 광고 효과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벌써 저희가 몇 차례 지금
제조업체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요 진짜 긴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 약간 그럼요. 이게 좋은 훈훈한 얘기니까 제가 네. 웃어가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당시 그때 아까 영상 보면요 홍수민 아나운서 정말 긴박했어요. 막 이 빗길에다가 그리고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면 이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추가 사고, 제2, 제3의 사고 일어날 법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남성이 기지를 굉장히 많이 발휘합니다. 지금 먼저 차에 내려서 운전자의 얼굴 상태를 확인을 하고 바로 급하게 운전자한테 가지를 않아요. 네. 일단 뒤에 차들이 오고 있으니까 잠시 오른쪽으로 빠져서 나갔다 들어오는데 네. 아마 이때 어떤 교통통제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문이 잠겨 있으니까 네. 어떡하지 뭔가 망치 같은 걸 찾다가 없으니까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망치를 갖고 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운전자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어떤 이 남성의 이 의인의 어떤 네. 기질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봤어요, 김복준 의원님.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쳐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 나부터 그리고 내가 다치면 우리 가족은 막 그런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나부터 좀 안전하게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저분은 한영탁 씨는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정말 아니,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그냥 감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저도 저 상황을 저한테 대입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정말 나라면 저렇게 그 생명을 무릅쓰고 그 가서 앞에서 급정거해가지고 차를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고가 난 그 문제의 차가 사실 그 SUV 차량이에요. 네. 무거운 차량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영탁 씨 차는 그 승용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전복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대형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상황을 저분이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저 차에 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으로 저건 거의 살신성인의 네.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한 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저분은 정말 우리가 그 칭찬해도 맞아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탁 씨가 이제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사고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13일쯤 될 것 같아요. 그 운전자분, 의식을 잃었던 운전자분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걸어 오셨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한영탁 씨도 아이고 괜찮아지셔서 다행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면 됐죠. 허허허 웃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충분한데 언론에 관심이 쏟아져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딸과 아들이 아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만족한 대단하십니다. 정말 두 자녀분은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빠를 두신 점에 정말로 충분히 기뻐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영탁 씨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인이요, 이 한영탁 씨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인이 있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이었으면 대낮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격자가 바로 이 장면을 발견을 합니다. 아하. 이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흰색 승용차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흰색 승용차 옆에 경찰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길에 이렇게 무릎을 쓸리면서 경찰에 매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본 네네. 거예요. 이상하다. 승용차에 경찰이 매달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저 경찰관 계속 끌려가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됐었나 봐요. 네. 이 의인도 직접 나섭니다. 아하. 저 흰색 승용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승용차가 멈췄겠죠. 네. 그 틈에 경찰이 이 문제가 된 흰색 승용차 운전자를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검은색 차가 막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길을 막으니까 아하.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흰색 승용차 운전자를 끌어내릴 그 시간을 벌게 된
된 거죠. 아니 김복준 의원 대체 어떤 상황이었으면 저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저게 아마 그 끌고 가는 저 흰색 승용차가 무면허 운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니까 네. 이제 그 불응하고 있었던 것 같고 경찰하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슬슬 출발하니까 경찰이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가속을 해버리니까 네. 50m 정도 그냥 질질질 끌려가고 세상에. 저런 상황이 되면 손을 놓을 수도 없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네. 예, 저런 상태로 만약에 이분이 앞에서 막아주지 않았으면 몇 메타를 더 갔을지 모르고 그러네요. 급기야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하. 떨어지면 진짜 중상이 입을 네. 수 있고 사람 다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분이 그걸 보고 앞에를 일단 딱 막아주는 바람에 네. 멈추게 한 겁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경찰도 이 경찰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저 순간 매달렸을 때 별 생각 다. 별 생각 다 들었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사실 저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게 무면허 단속을 하거나 음주 단속을 할 때 저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경찰분들이 저 상황에서 정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경찰을 매달고 20m 정도 갔던 이 운전자는 네.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에요. 그냥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생각하는데 네. 차량을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차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아하. 그래서 앞에 특수자가 붙어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고 네. 지금 이 경찰분이 약간 무릎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하, 네. 통상 여기서 뭐 전치 2주나 전치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 상황이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되고요. 아하. 이 경우에는 형의 하한이 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뭐 무면허 운전 걸리지 않으려고 했다가 정말 엄하게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면 뭐 처벌을 그렇게 강하게 받지 않는다라는 네. 인식이 되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하, 네. 이런 사안 같은 경우 사실 공권력에 대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정말 심하게 이제 누구의 상해를 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네. 엄벌에 처하는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돼야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 검거 과정에 도움을 준 시민 대체 누굽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네, 이 시민은요,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일반 그냥 한 시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뭐 현직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자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그 모습을 보고 도움이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움을 줬던 시민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전직 됐습니다. 경찰관의 아들이었어요. 김복준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아버지도 현직에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경우에 처한다면 주변에서 나처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겠나 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득 저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딸이 중학생 때 아하. 수업 중에 아마 경찰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냥 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울고 나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울고 나와서 집에 왔길래 네. 내가 물어보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딸 데리고 네. 가서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네.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같은 마음 아니겠나 싶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딱 10초 드릴게요. 네. 이 청주 상당경찰서가 이 윤장훈 씨한테 감사장과 포상금을 아까 전달했습니다. 네. 저는 앞에 차가 가려져서 그런데 네. 저는 오늘 송무를 할게요. 네. 저분도 차 한 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경찰분들이 그럼 감사의 차를 또 드릴 것 같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시죠, 경찰서에서. 네.